항상 오디션에서부터 늘 까였었다고요? 사실 블랙 위도우가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었다고라. 아니 미모로 보나 연기력으로 보나 넘사벽인 그녀가 매번 거절당했었다니? I've lived a lot of lives,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우리가 몰랐던 블랙 위도우의 캐스팅 비하인드부터 그녀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할리우드 섹시 액션 여배우 하면 떠오르는 스칼렛 요한슨. 이제 그녀는 블랙 위도우의 대체 불과한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그녀가 블랙 위도우가 된 지도 벌써 11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오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블랙 위도우는 너무나도 기다렸던 올해 2021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에 블랙 위도우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2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비밀 요원으로 첫 등장했던 블랙 위도우.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로마노프로 이후 어벤져스 팀원들은 그녀를 넷으로 줄여 부르게 되죠. 블랙 위도우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은 아이언맨 2에서 남성 캐릭터의 액션에 리액션만 했다면 윈터 솔저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엔드게임에서는 완성된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캐릭터의 진화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자신의 비중을 점점 넓혀가더니 이젠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를 다루는 솔로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비록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영화 블랙 위도우로 왜 죽었는지, 그녀가 어떤 사연이 있었던 인물인지 자세히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숨겨진 음모를 막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고 상대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태스크마스터의 위협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는 블랙 위도우. You won't win. At some point we all have to choose. 사실 블랙 위도우는 맹독으로 유명한 검은 과부 거미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죠. 이 말은 그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녀가 스파이 훈련을 받은 레드룸 출신의 여성 스파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상징하는 마크는 검은 과부거미 배 쪽에 있는 붉은 모래시계 문양인데요. 이 검은 과부거미는 교미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성 스파이가 비밀스러운 활동 후 적을 제거하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인터뷰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10년 동안 맡은 블랙 위도우가 어떤 의미인지 짠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블랙 위도우 역에는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에밀리 브런트. 사진상으로 보면 감탄할 정도로 스칼렛 요한슨만큼이나 블랙 위도우와 흡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밀리 브런트는 아이언맨 2에서 블랙 위도우 역으로 캐스팅되었지만 잭 블랙 주연의 걸리버 여행기와 스케줄이 겹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걸리버 여행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출연했을 당시 같은 제작사에서 한 편을 더하기로 이미 옵션이 걸렸던 계약이라 싫다고 뺄 수도 없었다네요. 걸리버 여행기는 혹평을 받았고 흥행은 본전 겨우 건지는 정도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커리어에 별 도움이 못 된 망작과 향후 10년 이상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에 몸담을 기회가 맞바뀐 셈이라 속이 많이 쓰렸을 듯합니다. 당시에는 마블 시리즈의 영화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도 이렇게까지 흥행할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아이언맨을 처음 본 엄마의 호들갑에 처음으로 아이언맨 영화를 보고 반해버려 진짜 블랙 위도우처럼 머리도 붉은색으로 염색까지 하고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건만 마블의 초이스는 역시 에밀리 브런트였죠. 그녀는 까였음에도 떨어졌음에도 이번에 캐스팅되지 않더라도 나는 배우니까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블랙 위도우 역은 에밀리 브런트가 스케줄이 겹쳐 출연하지 못하게 되자 기다리고 있던 스칼렛 요한슨이 낚아채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거의 모든 배역에서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제 배우 생활을 통틀어 최고로 기분 좋았던 연락은 거절 통보를 받았던 배역에서 다시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역에 더 감사함을 갖게 되죠. 기본적으로 전 이런 식의 2순위 캐스팅으로 커리어를 쌓은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절을 당해왔죠.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면 저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줘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스칼렛 요한슨은 너무나 많은 거절을 항상 경험하며 올라온지라 까이는 데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필모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따는 배역이 없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참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지만 예쁘장한 금발의 아이가 입을 열면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서 감기 걸렸니? 란 말을 자주 들으며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9살이 되던 해 첫 출연작 일라이저 우드와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노스에서 어렵게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결국 영화가 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운이나 외모보다는 더욱더 철저히 연기력으로 인정받아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이후 1996년 매니앤로에서 영화 예고편 나레이션으로 스칼렛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사용할 정도로 다크한 분위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호평을 받게 되죠. It really happened, things like that. Strange, amazing things.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한 목소리와 분위기로 독특한 역들을 훌륭히 해내며 점차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과 연기력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1998년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주연의 호스 위스퍼러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인 배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양한 영화제의 신인 여배우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3살이 되던 해였죠. 2년 뒤인 2000년에는 판타스틱 소녀백서에서 요한슨의 나이대에서 이런 감수성과 재능은 있을 수 없다며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토론토 영화 비평가 협회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보통 헐리우드의 많은 아역 배우들이 성인 배우로 넘어가는 고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그 시기를 아주 일찌감치 제껴버린 배우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성숙한 목소리 덕분에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역할을 맡기 시작하죠. 2003년 두 편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기 시작하죠. 그녀는 이 두 영화로 각종 영화상의 후보와 여우주연상을 싹쓸이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찍을 당시 그녀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니 참 성숙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도쿄라는 낯선 곳에서 두 남녀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헤매이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고독과 상실감을 잔잔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50대 한물간 아저씨 빌 머레이와 20대 초반 갓 결혼한 스칼렛 요한슨의 정적인 사랑이 묘하게 표현되죠. 여기서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스칼렛은 이 영화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조연상을 타게 됩니다. Role came at age 17 in the low-budget film Lost in Translation. It's in Lost in Translation. Scarlett Johansson. Oh my God. 이후 다양한 영화에서 그녀를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은 평점들이 골고루 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평점이 잘 떨어지지 않는 영화는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영화란 뜻일 수 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은 정말 연기력도 뛰어나지만 영화를 선택하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출연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들을 참 재밌게 봤는데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에 정점을 찍게 되는 영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바로 허이인데요. 국내에서도 CF로 패러디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이슈가 되었었죠. 근데 내가 계산했어? 전 말렸어요. 이런 씨 한장하겠네. 원래 허의 주인공 인공지능 사만다 역에는 배우 사만다 모튼이 녹음을 다 끝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연 감독이 후반 작업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교체하게 되죠. 이 캐스팅 비화에는 소름 돋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감독 스파이크 존즈는 존 말코비치 되기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이 영화로 신인상, 감독상, 각본상까지 총 15개 상을 싹쓸이하며 첫 장편 영화 감독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있었죠. 장인어른인 코폴라 감독이 발견한 뛰어난 각본을 추천받아 첫 장편 영화 연출을 맡게 되었던 것인데요. 코폴라 감독의 딸, 그러니까 스파이크 존즈의 아내 소피아 코폴라 또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까지 하는 미모의 유능한 감독이죠. 하지만 2003년 소피아는 스파이크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일본을 방문했던 경험과 스파이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회상이 담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했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였죠. 스파이크 존즈 감독 또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본가의 대본을 받아 연출만 하다가 갑자기 허부터 직접 각본을 쓰게 되는데요. 마치 그의 이야기를 대신하듯 영화 속 주인공 테오도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혼남으로 등장하게 되죠.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there'll be a piece of you and me always. You're my friend to the end.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I'm sending you love. 그리고 거의 다 만들어놨던 영화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스칼렛 요한슨으로 다시 캐스팅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찍은 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부인 소피아 코폴라의 이야기를 대변했던 스칼렛 요한슨은 허의 인공지능 사만다로 등장해 다시 한번 전 남편 스파이크 존즈의 이야기를 대변하게 되었죠. 영화 속에서도 스칼렛 요한슨은 사람을 대체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도 스파이크 감독이 소피아에게 보내는 이야기들의 전달자가 되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전 세계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게 되죠. 이렇듯 캐스팅까지 소름 돋을 만큼 절묘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이 영화로 스칼렛 요한슨은 또다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목소리로 이뤄내게 된 것이었죠. 싱과 정글북에서는 노래까지 직접 부르는 걸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래를 너무 잘 불러 정말 놀랐는데 사실 그녀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외모가 정말 뛰어나 종종 화려하고 섹시한 겉모습만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외모보다는 이렇게 연기력과 목소리의 개성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녀는 특히 공각기동대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몸에 착 달라붙는 슈트를 입고 나와 감출 수 없는 강한 섹시미를 보여주었는데요. 기자들은 그녀의 그런 섹시한 부분에만 너무 치중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Wait, can I just want to feel it? Ooh, oh, that's totally working. Wow. Undergarments. If You're you will. like the fifth person that's Well, asked me no, that to me. because What is going on? 동료 남자 배우에게는 안 하는 수트 속옷에 관한 질문이 기분 나빴던 스칼렛 요한슨. what kind? You just asked me if I was wearing any. What kind of underwear he wears? No. What kind of interview is this?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to do in terms of the diet? Like 동료들도 이런 질문이 익숙한 듯 로다주는 센스 있게 그녀를 진정시켰죠. Sex, sex, sex. I never put on a sexy face, so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would you like to be thought of? I think an actor for hire. 스칼렛은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보다는 어떤 역이든 준비된 배우의 이미지로 남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가 2014년 3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 도중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칼렛이 등장하는 장면은 상반신만 찍거나 편집 과정에서 CG 처리를 하는 등 꽤나 난처했었다고 하죠.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 역할을 맡아 스턴트 없이 액션을 직접 소화하면서 단연간 강도 높은 운동신경을 길러야만 했는데요. 그녀는 마블 영화 촬영 시즌이 될 때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만들면서 운동신경을 길렀고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육아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가 깨기 전까지 그날 해야 할 운동을 다 끝내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하기만도 벅찼을 텐데 육아까지 충실히 해내는 그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스칼렛은 오히려 아이를 기르는 일이 너무 좋다며 육아를 직접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m nursing and I love it. I love it. It's the best way to get back in shape. 빡센 육아와 함께 일까지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었을 것 같네요. 많은 여배우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커리어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스칼렛은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나이 들고 외모도 변해 점차 일이 줄어들겠지만 그러한 편견에 늘 맞서며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산 후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 아이의 아버지는 로맹 도리아크로 2014년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지금은 SNL의 작가이자 코미디언인 하버드 출신의 인재 콜린 조스터와 결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그 전에 200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영화 그린랜턴,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와 스칼렛 요한슨의 결혼 생활은 라이언이 그린랜턴을 찍으면서 만난 브레이크 라이블리와 가까워지면서 끝나게 되었죠. 당시 라이언 레이놀즈와 브레이크 라이블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들은 친구였다면서 서로에게 이성을 소개해줄 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멋진 이성 친구는 나중에 옆자리가 비면 사귀게 되는 1순위가 되죠. 어쨌든 아직도 라이언과 스칼렛은 서로 불편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데드풀과 블랙 위도우가 함께 만나는 씬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만일 라이언 레이놀즈와 스칼렛 요한슨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데드풀과 블랙 위도우가 부부가 되는 슈퍼히어로 가족 타이틀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렇듯 그녀의 우여곡절 많은 풍부한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은 2019년 결혼 이야기를 통해 정말 리얼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최고의 연기로 승화됩니다. Every day I wake up and I hope you're dead. 특히 아주 긴 대사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씬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어느 순간 이게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합니다.
올해 나이 37살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아직까지도 폭발적인 액션 블록버스터를 찍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쩌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 이렇게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멋진 사람이란 걸 실감하게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많은 영화에서 그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른 후 종모양 버튼을 떨리게 2번 눌러주시면 매주 새롭고 다양한 영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믿고 보는 영화 채널 카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